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도시 지역의 잘못된 지적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현황도로 공도찾기 제5장 부서 협의로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 수 있는 경우로서 현황도로를 사용승낙 없이 허가한 사례와 사용승낙 없다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승낙 없이 사유지를 허가한 사례는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사용승낙 없이 해준, 그러니까 진입로에 사용승낙 없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어떤 지자체에 그 사유도로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것인데, 사용승낙이 없으니까 건축허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요청한 건데, 건축가에서는 도시지역과 달리 비도시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접도 의무, 44조의 접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정 의무 45조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여 그냥 건축 신고를 수리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가 건축가 의견, 협의 의견입니다. 일반적인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여야 하며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인 경우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이건 원칙이 가능하다 그렇다는 거고, 비도시 지역 소재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3조 2항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인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함이라고 유권 해석을 건축가는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자칫 민원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허가 공무원도 잘못된 처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청에서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적극 행정을 한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는 그 진입로가 오래전부터 농로 및 등산로 입구로 사용되었고 1990년 임도 개설하면서 공공이 사용했던 도로이므로 개발행위 허가가 사용낙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협의 의견 보겠습니다. 도시과. 진입도로는 예전부터 농로 및 등산로 초입부로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 군에서 90년부터 93년에 개설한 임도의 진입도로임에 따라 개인의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공공이 이용하여 형성된 도로이므로 도로 사용에 따른 사용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가능함, 이렇게 도시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 사업부지, 그러니까 건축 신고 신청한 목적 사업부지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할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일정 면적 이하, 즉 1000제곱미터 이하는 마을길 농로로 가능하다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고,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보면 10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은 4m 이상의 도로가 아닌 마을 현황도로로 할 수 있다, 마을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결정은 허가 신청자, 그러니까 일종 근생 건축허가 신청자나 또 이런 마을길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결정이죠. 그러나 허가청에서는 등산로 및 임도 개설 시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런 등산로 및 임도 개설 시 지자체가 임도 개설을 할 때 소유자하고 협의가 없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협의가 없었다면 지금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및 토지 인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지자체는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렵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황 도로 지목이 도로이라도 사유이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고, 또 그 사유인 현황 도로 개설을 분양업자가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례에 많잖아요. 분양업자가 만든 내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포기 제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대부분 판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이 지자체에서는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적극 행정에 대한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여러 부서가 협의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겨두게 되면, 그러니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실무 협의에 이런 것들을 두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면서 적극 행정을 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야 할 모범 사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에 따른 실무 종합 심의의 개최 통보. 그래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실무 종합 협의회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일종 근생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사유 진입로 외 사용락 없이 허가한 행정처분의 불법 내지는 부당성을 법원에 호소하면 법원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을 검토하게 되므로 허가권자가 이런 현황도로의 공익성을 이유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라고 판단하여 건축 신고를 수리했다라고 하면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후에 법원에 가서 이걸 뒤집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특히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검토하겠다는 것이 어서 사실상 이 토지 소유자가 재판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그림에처럼 허가권자가 이미 현황도로로 인정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로 인정한 곳에서 사업부지까지 연결되는 곳에는 분명히 1m가 되든 10cm가 되든 사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처럼 지금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처럼 불법 전용이 된 곳이거나 그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허가권자가 이런 곳까지 사용 승낙 없이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이것을 이유로 건축 허가는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반대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비도시 면지역에서 분양 목적으로 조성 분할된 필지인데 그 진입로가 사유인 경우에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해석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소국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빨갛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그 도로는 사유도로를 하더라도 위로는 면사무소 가는 길, 아래로는 그 마을 큰 50호가 이상이 되는 자연 취락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사유도로는 이미 면도 또는 리도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석합니다. 사유인의 현황도로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 길에서부터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빨갛게 5개 그려놓은 곳이 건축허가가 된 곳입니다.
이 건축 허가를 할 때마다 사유지 도로에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너비 4m로 시멘트 포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20여 필지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각 필지가 허가를 받을 때마다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잘못 해석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지자체가 그 현황도로, 분양업자가 만든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허가 공무원의 보신 행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유도로라 하더라도 면사무소와 자연취락지구로 연결되는 현황 도로는 공도로 보았고 분양단지 내의 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포장도로로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도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라고 쉽게 허가 담당자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 도로는 1990년도에 분양업자가 전원주택 부지 20여 필지를 분할하면서 당시 허가 관련 규정의 미비를 악용하여 전원주택 부지만 분할하여 매각한 후에 목적 사업을 취소하여 결국 포장된 너비 4m의 현황 도로만 남은 상태로 방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5채 이상이 건축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첫 번째 건축 허가에서 이 현황 도로를 공도로 지정해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없앴어야 합니다.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비도시 미연적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 또는 지정 의무가 없어서 건축법 44조나 45조 적용이 안 되니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 그 현황도를 이용한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지자체는 건축 신고 시에 단지 내 사유도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사용락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분쟁이 되고 있는 사유도로를 기부 체납을 받든 아니면 건축법 도로를 지정을 하든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을 부여하든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주민들 간의 분쟁이 없도록 공도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 지역의 현황도로는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자, 개발행위와 운영 지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와 운영 지침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와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유해방지, 환경 오염방지 경관 적용 등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은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은 소통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돼야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건축허가에서 공도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법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는 불공평한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은 현황 도로가 전국에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황 도로 소유자가 마을길로 사용하도록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도 대법원 및 법제처, 국토부 유권 해석 등에서는 이런 현황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력이 필요하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한 현황 도로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서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 신청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고
반면 이 도로를 이용해왔던 주민은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분명하게 20여 필지가 20여 년 전에 분양 목적으로 분할이 된 것이 명확하니까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고, 건축법에서는 또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포장된 너비 4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도로 봤어야 하고, 만약에 첫 번째 건축허가에서 공도로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소유자와,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와 현황도로 이용자의 이해가 완전히 상반된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거나, 객관적 기준을 가져야 되죠. 판단해야 되거나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경우에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네가 아쉬우면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는 등 모든 책임을 연약한 국민한테 떠밀고 있는 것이 지자체장의 횡포입니다. 이런 현황도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비록 적은 일 같지만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서 국토부가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지적정리 권한을 어느 한 법령 또는 어느 한 부서에 권한을 부여해서 지자체가 지적 공부를 현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그동안 방치된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그 해결에 적극 나서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